네, 안녕하세요. 제가 넉 달간 무슨 정말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느라고 뭐 거진 파이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아주 제가 놀라운 현상을 하나 봤습니다. 몇 년간 단골로 가던 좀 그래도 이제 그 청계산 쪽에 있는 서울 서초동이지만 좀 외곽에 있는 그 갈비탕 식당을 갔는데 입구에 사장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평일날 점심시간에 처음 가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와이파이가 고장이 났습니다. 신용카드가 안 됩니다. 현금도 안 됩니다. 현금이 그래서 현금이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거스름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 원짜리 음식이나 2만 원짜리 음식, 5천 원짜리 음식 같은 건 몰라도 거스름을 못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와이파이가 스톱이 되면 그 금고통까지 그냥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 성인 중에 17억 명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거기는 좀 이렇게 관광지, 좀 이렇게 외곽지대가 있는 데서 그런데 만약에 벅적벅적하는 식당에서 갑자기 누가 이제 인공지능 갖고 얼마든지 그 집 와이파이 무력화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 집 와이파이 무력화 시켜버렸다. 그러면 그 집은 돈 못 받고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유명한 스웨덴 가구점 이케아에서 또 와이파이가 고장이 나갖고 그날 장사를 하나도 못했다고 해요. 물건 내려놓고 다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식당 같으면 어떡하죠? 그날 매출 빵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뭐 인공지능 발달하면 그 집 와이파이 하나 어떤 사람이 무력화시키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야, 그럼 현찰도 안 돼. 신용카드도 안 돼. 은행, 지금 뭐, 은행 계좌를 이렇게 자기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송금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 우리나라도. 근데 세계 성인 중에 17억 명은 은행을 못 써. 야, 이거 파이밖에 앞으로는 방법이 없구나, 이게. 파이 얘네들이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그런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느꼈어요. 야, 이게 그 집은 황당한 거죠, 그날은. 유일하게 되는 게 갈비탕을 포장해서 가면 15,000원이니까 두 개 사면 3만 원이니까 만 원짜리 석 장 있으면 살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2주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넉 달간 이제 파일을 안 봤으니까 파이프롬 US님이 2주 전에 영상을 올린 거를 이제 봤어요. 네 돈은 네 돈이 아니다. 정말 자기 돈이 아닌 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으니까요. 현장에서 봤으니까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봤더니 이분이 파이의 백서를 낱낱이 분석을 한 거예요. 낱낱이 분석을 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이분이 영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케이팝 디먼 헌터스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쇼크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반가웠던 것처럼 제가 평생을 공부했던 주제였으니까 이 영상 파이프롬 US님을 보고 또 굉장히 반가웠어요. 파이코에 대한 제 나름대로 가졌던 어떤 막연한 느낌을 파이코인 백서를 분석을 해서 이분이 올렸으니까. 이 3,000불 이 얘기 많이 했죠. 3,000불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제가 겪은 거 한번 뭐 이케아 같은 데는 크지만 그날은 완전히 뭐 장사 하나도 못했고 그 식당도 그랬고 밥도 못 먹어 잘못하면. 그런데 만약에 가게도 사람도 파이 우리 지갑을 서로 간에 갖고 있었다.
그러면 데이터는 쓸 수 있으니까 결제하고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이포럼 US님이 올리셨더라고요. 파이코어팀의 가슴 깊숙한 곳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느꼈던 것을 백서로 표현을 했는데 그 백서를 통해서 파이 깊숙한 곳을 읽어낸 거죠. 파이프롬 US님이. 이거를 이제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더라고요. 파이코인 백서를 정말 이렇게 세세히 분석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당신 돈이 정말 당신 거냐? 우리 매일 일하고 뭐 가게하고 돈 벌고 돈 쓰고 저축한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경제에서 부르는 거 은행, 지불기관, 금융기관 이런 광대한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자, 페이팔, 뭐 중앙은행, 뭐 게이트키퍼 거기도 그 가게도 그 나이스 뭐 정보인가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신뢰가 그날 하루를 깨진 거를 제가 봤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게 깨지는 거는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봤죠. 158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던 리먼 브러더스가 붕괴되면서 뭐 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작살이 났었죠. 그리고 그 돈은 전부 세금으로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가 보니까 기존 금융 제가 겪었던 이케아에서도 겪었던 다른 가게도 뭐 많이 그런 일이 있었겠죠. 이제 뭐 인공지능 갖고 그 지역에 와이파이 무력화하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이제 금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거를 그러면서 첫 번째가 현대금융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아니면은 그들만의 요새일 수도 있다. 이게 잘 보게 되면 뭐 중앙은행, 투자은행, 뭐 지불기관, 뭐 장부관리, 아무튼 뭐 해외 커피 한 잔 사는 것부터 해외에 있는 가족에까지 돈 보내는 거 전부 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허가 받아야 되고 검증 받아야 되고 수수료 내야 되고 어느 것 하나 없이 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자 보이스, 네, 캐더헌의 사자 보이스의 그런 거짓짜기, 루시퍼, 뭐 아무튼 사회 시스템 그들만의 요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이렇게 묶여서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코어 팀이 파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야 이가 현재 금융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5가지 족쇄를 걸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족쇄 수익이 가치 창출자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인간이 기계라는 거죠. 우리 뭐 열심히 일하고 월급하고 제품 판매하고 서비스 제공하죠. 우리가 노동이나 뭐 지식을 제공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중개자라는 거죠. 금융이라는 거죠. 페이팔이라는 거죠. 신용카드라는 거죠. 투자은행 같은 게 있죠. 그런데 그게 무력화되는 걸 제가 봤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지 않지만 이게 교환되는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 가게는 그날 장사를 굉장히 많이 못했고 더 큰 데서는 하루 그날 자체 인터넷 정지되는 순간 문 닫아야 됐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명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가치를 빨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겪었고 금융위기를 통해 수익이 가치 창출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금융에 간다. 금융에. 이게 첫 번째 파이코어 팀에서 백서에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수수료가 너무너무 높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잘 살 때는 괜찮지만 우리도 옛날에 뭐 지방에다가 전화만 해도 뭐 5원 남았다. 야 돈 얼마 안 빨리 끊어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해외에다 돈 보내려면 송금 수수료 엄청 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한 국가, 가난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DR 콩고로 돈 보내보고 베트남으로 돈 보내보고 해외로 정말 $50, $100 보내면 수수료에 엄청나게 이체 수수료, 환전 수수료, 중개은행 수수료, 결국은 받는 사람들은 뭐 너무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세우고 이게 소액의 국경을 넘어서 돈을 버는데 터무니없는 많은, 그러니까 저 여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이제서 나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족쇄라는 거죠. 현대금융.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당신 돈 당신 돈이 아니다. 검열하잖아요. 은행에 있는 돈을 우리가 어떨 때는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뭐 증명해라, 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굉장히 모호한 이유로, 어떨 땐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계정이 동결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은행 계좌 거의 만들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당신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 핵심 현금, 어떨 때는 당좌를 막아야 되는데 이론이 없어도 부도가 나는 판에 당신이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클릭이 중단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체제 인사들, 뭐 어떤 뭐 활동가들, 안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 진단받은 사람들. 얼마 전에 저한테 부산에서 제가 교통위반했다고 뭐 벌금 내라고 뭐가 왔어요. 부산 간 적이 없는데. 근데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제 차예요. 번호를 자세히 보니까 제 차 번호랑 틀려요. 차종은 같은데. 제 차는 1, 2, 3, 4인데 예를 들어 사진 찍은 거는 1, 2, 3, 5예요. 근데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모르고 냈으면 그냥 냈을 거예요. 나 부산에 간 적 없는데 부산에서 교통위반 했다니까 보니까 전화하니까 미안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 진단받는 경우에 의해서도 이게 당신 돈은 당신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성인 중에 17억 명은 은행 사용 불가된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뭐 돈 보내려고 그러면 돈을 어디로 보내라고 그러면 자기 통장이 아니야. 뭐 동서 통장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만라 통장이라고 그러는, 아마 뭐 사업하다가 뭐 잘못돼서 금융을 못 쓰나 보지 뭐. 그 결혼 축의금도 자기 구자가 아니고 딸 계좌로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은행 사용이 불가한 거야. 그런데 파이코인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들의 데이터, 뭐 그냥 뭐 시스템에 뭐 들어가면 뭐 동의해줘야 된다, 동의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우리들의 모든 정보는 수집 저장되잖아요. 그리고 지들끼리 막 사고 팔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제품이야. 이게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금광이에요. 뭐 우리의 데이터는 그 사람들한테 금광이야.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다 뜯겨야 돼요. 가령 허준 할아버지의 동의보감에 선조 임금님이나 광해 임금님에 대한 정보가 못 들어가죠. 뭐 이북에 이제 김정은이 같으면 김정은이 핀 재떨이, 변기, 소변, 오줌, 신체 정보는 뭐 절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의학 같은 것도, 동의보감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뭐 서양에서도 많이 하지만 평민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법이고, 이게 하이 클래스 사람들을 하게 되면 다른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 거죠. 데이터를 절대로 안 주죠. 뭐 시진핑, 저기 푸틴, 진핑형, 뭐 푸틴 아재, 뭐 우리 정은이, 이런 사람들은 침, 소변, 담배, 그거면 그 사람 생체 정보가 다 나와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생체 정보로 KYC를 막 무식하게 하겠다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 다 안 되잖아요. 생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가지 족쇄를 걸어 두었는데 파이 백서를 잘 보게 되면 이 다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1, 2, 3, 4, 5 있죠. 이거를 이제 세 번째에 보게 되면 현대 시스템의 한계를 화폐혁명을 통해서 황금 열쇠 5개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수익이 가축창출자에게 모두 가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가축창출자한테 가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분권화. 이게 이제 D앱이죠. 이게 이제 분권화를 통해서 지금 이런 부당하게 가치를 가져가는 거를 더 이상 못 가져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권화 이거를 니콜라스 부부가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앞선 사람들이 하는 거를 봤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싼 여태까지는 뭐냐면 은행이 가치 창출하고 분배를 독점했잖아요. 근데 파이는 그걸 분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화폐 생성에 참여할 수 있어. 비싼 장비 필요 없죠. 엄청난 전기를 필요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풀이 능력이나 처리 능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 네트워크에 가입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거나 아까 여기 얘기했던 우리의 가치를 누군가가 가치 창출자한테 안 가는데 이거를 실명화된 개인의 분권화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파이코인 덱서에 담긴 첫 번째 창업 이념이고요. 두 번째가 기술력을 통해서 높은 그 수수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그 많이 그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 이민 노동자들, 뭐 후진국 사람들 기술을 통해서 높은 수수료를 극복하는 파이는 지금 수수료가 거진 0에 가깝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230개국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재정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금융의 문제도 해결. 그다음에 세 번째 검열 시스템. 이 검열 시스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실명, KYC, 그다음에 보안 서클. 이게 전통 금융이 이거를 계속 실패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더 이상 시스템 관리자한테 권한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얼굴 없는 기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크레딧을 맡기는 게 아니라 보안 서클이라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고유한 걸 만들어서 기관이나 기계를 대체한 사회적인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보안 서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열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백서를 보고 분석을 한 거예요. 네 번째 키. 은행에서 17억 명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제 친구들 뭐 결혼 축의금이라든지 뭐 보험 뭐 이거 누구 구자야 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핸드폰 채굴을 통해서 이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파이로. 근데 이런 게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래서 은행에서 배제된 사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데이터들을 갖고 지들이 다 뭐를 했는데 이제는 데이터 강타를 웹 3.0. 웹 3.0 지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우리 신원을 다 공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KYC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고유한 인간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는 우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를 누구하고 공유할지는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못하고 샘 엘트먼이 월드코인 만들어가지고 생체인식, 망막 스캔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김정은이나 진핑의 아재나 뭐 푸틴 뭐 이런 사람들은 침이나 소변이나 똥 같은 것도 옛날에 임금님 똥은 매화라 그랬잖아요. 똥 싸고 매화 타령 정보가 다 나가니까. 그리고 저기 공주 왕비 손도 함부로 못 만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진맥하고 생체 정보를 안 주죠. 요즘 뭐 드라마, 뭐 사극 드라마 보면 뭐 왕자를 만나고 왕비를 다 뻥이고 얼굴도 쳐다보고 생체 정보를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웹 3.0을 통해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저 핵심이 이건데 이거 제가 겪었고, 야 이거 봐라. 현금이 무력화, 신용카드 무력화, 가게는 완전히 바보 되고. 근데 만약에 서로 간에 파이코인이 있었으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건. 이게 파이코인 백서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샅샅이 분석을 해갖고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공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